후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이 더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면 조용해져가지고 나가기를 지나갈 날 해밀점 톡톡. 해밀점 톡톡.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오늘 진행을 맡은 아이셔 이은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나름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본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아재님, 후아님? 아유, 괜찮죠. 네. 아, 네. 저희 신비주의를 버리고 이제 다가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깨질 때가 한참 됐죠. 저희 횟수로도 거의 200개가 돼가고 있잖아요. 신비주의라고 네. 하기도 좀 민망하죠, 사실. 내친 김에 안부와 함께 본명도 같이 밝혀주세요. 저는 후안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던 윤종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재를 맡았던 김국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편의상 앞으로 국화님, 종필님, 은혜님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음악 앨범까지 발표하신 보컬리스트 이가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가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 그리고 가수 예명으로는 루미에르라는 이름을 활동 중인 이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해져요. 네. 뜻이 있나요? 네, 뜻이 있는데 그 프랑스어로 빛이란 뜻이에요. 오. 처음에 저도 이제 가수 활동을 할 때 이가희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이가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이제 애프터스쿨의 가희님이 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제 이름이 아름다울 가짜의 불빛이어서 아름다운 불빛이라는 뜻을 가져다가 이제 프랑스어로 찾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게 어감만큼이나 뜻도 굉장히 예쁘네요. 음. 네, 이름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예명이셔서 아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기억할 때 네 글자까지도 허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딱 네 글자예요. 루미에르 루미 이렇게. 정도만 외워도 네, 괜찮아요. 그래 맞아요. 루미만 루미, 외워도. 이가희 이렇게만 쳐도 나올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 유명해지시면 더 잘 나오실 거고. 네, 그랬으면. 괜찮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또 찾아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럼요. 다 아마 지금 이거 듣고 계시다가 일시정지 누르시고 찾으실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자, 그럼 본격적으로 루미에르 이가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장애인식 개선 강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학교나 그리고 직장 이런 곳들에서 이제 연 1회 1시간 정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수는 제가 원래 보컬리스트로만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직접 곡을 쓰고 작사하고 작곡도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네, 맞아. 싱어송라이터로. 줄여서 싱송라. 네, 맞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하셔갖고 하나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진짜 처음에는 제 인식을 바꾸고자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한 2019년도에 잠깐 하와이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잠깐 어학연수 겸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가희야 이런 요즘에 직업이 생겼더라. 그래서 한번 해볼래?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걸 또 좋아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인식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네, 장애라는 것 자체를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게 좀 선천적인
장애가 네. 아니고 그 중도 시각장애셨던 건지 네네. 여쭤봐도 괜찮을지. 네. 저는 후천인데요. 제가 느꼈을 땐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공을 이렇게 던져서 받는 수행평가였는데 네. 날아오는 공은 안 보이고 떨어지는 공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좀 눈이 남들과 다르다. 음. 그때부터 제가 가진 이 병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RP, 아. 네, 그 실명하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 네. 병의 특징이 이제 시야가 좁아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시야가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건들이나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네,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랑 병명이 같으셔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눈이 확 나빠지는 거고, 이가희님은 5학년 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지금도 완전 전맹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시야가 아직도 좀 살아계셔서, 네. 살아계셔서 하니까 이상하네? 살아있으셔서, 제가 살아계셔. 제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거의 한 2, 3년 만에 한꺼번에 확 갔거든요. 맞아. 이게 개인차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저랑 종필님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 음.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음. 거기서 보다 보면 이제 중도실명한 학생들이 많이 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평범한 이렇게 보이던 삶을 살다가 시각장애가 돼서 다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들이 많이 힘든 분도 있으셨고 또 견딜만 했던 분도 있으셨는데 이가희님은 어떠셨는지 저도 지금 이렇게 수양하기까지는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7, 8년. 네, 왜냐면 10대 때는 사실 시각장애는 저시력도 있잖아. 전맹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10대 때는 이런 교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인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장애인 자체 인식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장애인인가 해서 그냥 저는 일반 학교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20대 초반 때쯤부터는 이제 거의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 나빠져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 찾아가서 이제 그 눈이 아닌 다른 감각도를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왔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이제 배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딱 복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전 처음에 제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혼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진짜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 그 건물 이런 건 다 그대로인데 저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이제 흰지팡이 사용해서 걷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옛날에는 오선지 크게 복사해서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을 막 그렸는데 이제는 점자로 찍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바뀐 제 모습이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거의 저한테는 몇 배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피아노 강의 수업 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시선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는 모든 시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안 그런데. 네, 안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뒷산에 산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으로 가가지고 숨을 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건강의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었는데 이제 병명이 그거였어요. 우울증하고 시선공포증.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내 마음조차 이해해주지 못했었구나. 남들이 힘들고 아픈 거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눈 때문에 힘든 거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가 힘들어? 넌 가족도 있는데? 라면서 저를 좀 타박하게 됐었는데 그게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심리 상담도 받으면서 그렇게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기억이 남는데, 약간 제가 흰지팡이를 짚는 게 싫어서 한 3, 4개월 동안 안 배워졌어요. 근데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조그만한 턱이나 계단 한 칸만 있어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받았던 판정이 적응장애였어요. 저도 주변에 사실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사실은 너무 쉽지 않잖아요. 네네. 생활 패턴이 다 바뀌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는 바디랭귀지도 있는데 이제 바디랭귀지를 볼 수 없고 네. 온전히 목소리와 그 네. 분위기로만 파악을 하는 이런 상황 그쵸. 하나하나가 좀 받아들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혼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상실감이나 그쵸, 자괴감이 그쵸. 너무 크니까 아 이거는 진짜 정신과나 심리 상담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요새 마음보듬 잘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 블라인드 상담처럼 네, 하시는 게 있더라고, 동료 네. 상담.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거는 저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 시각장애 학교부터 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일반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도 시각장애인지 저도 몰랐었어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병원 가서도 그때 병원 갔을 때 이제 그때 알았었던 거고. 물론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당시로 살기는 했었는데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것도 참 몰랐거든요. 맞아. 그러면 갑자기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정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가족들인데 이제 저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빠는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신데 네. 저희 아빠가 그 9남매 장남인 할아버지 밑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하시고 무뚝뚝하시고 편도 잘 안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10대 때부터 눈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가장 힘든 게 저를 원래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원래 눈이 보였을 때, 그러니까 친척들은 제가 원래 눈이 보였던 때를 잘 알잖아요. 네. 근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니까 다시 친척들 만나면 제 눈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저는 그거를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척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며,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내가 장애인이야, 날 동정해? 이러면서 도움 안 받고, 그리고 또 안 도와주면, 내가 안 보이는 거 알면서 너무해! 막 이러면서, 네. 네, 저도 진짜 감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제가 막 친척집 가서 이제 방 안에 들어서 막 울고 있으면, 너가 그렇게 울면 부모님 마음에 어떻겠어?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빠한테. 어떻게 내 아픔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아빠 좀 미워했었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인가 저희 아빠가 이렇게 직접 재배하신 아로니아 베리를 저 딱 주시면서 와. 가야 이거 눈에 좋대 먹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로니아 베리가 사실은 심은 지 3년이 지나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오래 걸리구나. 하더라고요. 네. 저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빠랑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저희 집에 이렇게 생활용품들이 조금씩 제가 사용이 편하게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일러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버튼이 있는데 동그라미 그냥 아무 그 모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돌려도 어디 체크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아빠가 칼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흠집을 내줬어요. 그럼 제가 만지면서 할 수 있게끔. 알수 있게. 네, 그리고 와. 에어프라이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끝부분이 뭐 10도, 20도, 30도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질 수가 없으니까 아빠 칼로 일일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고 제가 만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들이 저와 함께 시각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 방법들을 좀 이렇게 익히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작은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네. 그렇게 자그마한 배려인데 저한테는 아 내가 뭔가 할 수 네, 있네 혼자서 라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면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또 이런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주저할 수 그치. 않고 이게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직접 요리를 해서 가시를 다 발라서 입에 넣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맞아요. 손질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보다 네, 훨씬 맞아. 깊게 생각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저희 방송을 보실지 모르시잖아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또 눈이 나빠지는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다 본인의 삶을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현재 가족들 다 포함해서 삶을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럴 수 있겠는데 리뷰를 했을 때 얼만큼 만족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 진짜 안 믿겨질 수도 있는데 저조차도 좀 안 믿겨지는 부분인데 눈이 좋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눈이 안 보여지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행복이나 이런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를 너무 제가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마음에 있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저의 환경과 상황에 막 불평하고 주저앉고 하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안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는 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저는 더 행복하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존경이 됩니다. 일단은 네. 지금 루미에르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나? 나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행복을 느끼고 있지? 반성이 들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근데 그래도 뭐 투정하고 불평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안 보이게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은 없는지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두려움도 사실은 있죠. 사람인지라 사실 사람은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수시로 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진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제 고통은 저만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제 고통을 함께 감당해주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만 그래도 그 두려운 길을 용기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면 조용해져가지고 진지한 얘기. 너무 숙연해져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강사로 활동하신 이가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식 개선 어떤 걸까요? 장애에 대한 개념 이야기나 인식 개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인식 개선 강사가 된 지 한 2년 정도, 올해가 2년 차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익숙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시각장애 복지관에서 처음 이렇게 보행 방법을 배웠어요. 흰지팡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때는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에도 관문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서 케인을 피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용기가 네, 필요하죠.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우리 동네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함께 사는 가족에게 내 장애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놀러 오셨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장애인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비장애인 분들은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 마주하며 생활하는 일들이 사실 흔하지 않죠. 저조차도 제가 10대 때, 물론 그때도 통합교육이었기 때문에 저희 반에 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발달 장애인 친구였는데 항상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수반이다 보니까 항상 따로 수업을 듣는 일이 많았어요. 어쩌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배려라는 이름에 배제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득 이제 제가 이제 겉으로 좀 티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제가 흰지팡이를 폈을 때와 안 폈을 때 너무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흰지팡이를 피는 게 저한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 시각장애인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변호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흰지팡이를 제가 케인 변호사에서 캐변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명칭이네요. 캐변. 네, 뭔가 시원하고. 네. 여러분, 맞아요, 오해하지 뭔가 마세요. 시원해. 쾌변 아니에요. 맞아요. 쾌변이에요. 그래서 그 쾌변과 함께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피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관심 네, 없어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고, 또 이제 우리 가족 또한 장애를 가진 딸, 장애를 가진 누나를 수용하는 과정 안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일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괜찮네?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거네? 해서 이제 네. 피고 다녔는데,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익숙함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 장애인도 함께 살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알려줘도 어쩌면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요새 좀 당당하게 좀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익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시각장애인인데도 되게 어느 가게에 가도 잘 대해주시는 그런 상점들 있는 동네들이 가면은 대부분 거기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또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 이 상점분들이 다 상점 주인분들이 익숙하셔가지고 잘 도와주고 맞아. 그런 네. 곳이 꼭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삭 토스트에 가고 싶은데 빵집에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이삭 토스트 가려면 몇 걸음 가야 돼요? 이삭 토스트까지 데려다 줘. 진짜요? 맞아. 네. 그렇게까지 하시네. 언제는 또 네. 이삭 토스트를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은혜 씨 뭐 사려고요? 아니요 죄송한데요. 롯데마트를 지나간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보통 장애인식 개선하면 또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을 또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가희님이 생각하셨을 때 진정한 통합이란 어떤 걸까? 삶의 통합. 사실 어렵다. 그거, 맞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10대 때까지는 일반 학교 나오다 보니까 고3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 저랑 10년 정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비장애인 친구들. 그래서 저같이 3명, 3자매인데요. 근데 이 두 친구하고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만나기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도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눈이 점차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리고 눈이 보였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니까 나빠진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친하니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를 챙기는 걸 까먹는 거예요. 저를 배려하는 거를. 네. 가까운 사람들이 몰라요. 맞아요. 막 그게- 지나가다가 막 네. 저기 봐라 그러고. 맞아. 네. 그건 너무 서운해. 아, 그리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각자 자신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 안 좋으면 잘 못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친한데도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런 걸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거의 우리 거의 이제 그만하자. 거의 연인처럼 절교하자. 거의 그 정도까지 진짜 많이 싸웠는데 작년에 한 12월 달쯤에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아 성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게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웠을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가희야, 우리도 힘들어.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전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 생각했는데 참 어려움과 힘듦은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의 배려만 받기 원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해줬던 배려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라는 친구는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데 네. 교회 갈 때마다 저를
친구들을 엄청 챙겨. 가야 여기 앞에 커피 있어? 여기 앞에 뭐 있어? 어디 갈래? 그래서 엄청 챙겨줘요. 그리고 요 B라는 친구는 집에 놀러 가면 제 손가락을 가지고 가야 여기 네모칸이 있잖아. 그래서 맨 위에 쪽에 있는 게 온수야. 그 밑에가 외출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요 B라는 친구는 카페 바리스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앨범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제 곡을 맨날 스트리밍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분이네.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이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날 배려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내 아픔만 보느냐고 이 배려들을, 이 마음들을 헤아려 주지 못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기도 하지만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삶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입장 차이를 좀 좁힐 수 맞아요.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장애인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무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어떻게 혼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디 소속돼서 더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지금은 네. 제가 한국시각장애 여성연합회에 네. 소속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문화예술로 같이 인식 개선을 해서요. 이제 같이 저까지 합해서 4분 같이 이제 합창 중창단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같이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식 개선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지난번에 인식 개선에 관련된 방송에서 정음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인식 개선의 종류가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있고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가희님, 루미에르님은 주로 어떤 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저는 2개 다인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는 사회적 인식이어서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좀 딱딱한 뭐 직장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거는 네. 안 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제가 노래도 하니까 저의 노래를 가지고 같이 인식 개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네, 맞아. 심도 있게. 단어를 잘 선택해 주시네요. 심도 있게, 맞아. 심도 있게.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법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장 자체는 우리의 일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그러니까 장애인의 일자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좀 더 어필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가희님의 지금 했던 얘기들이 너무 좋아서 네. 이분을 진짜 초대하고 싶다. 물론 저희 해밀 도서관 쪽으로 연락해 네.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지만 그럼요. 네. 이가희님을 초대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한테 상해 연락,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뭐 방법이 있으면은 네. 메일 같은 걸로. 네, 메일도 좋고요. 네. 아니면 인스타. 인스타 네, 하시는구나. 인스타. 네, 사실 네. 잘 안 하는데 아, DM으로. DM은 볼 수 있으니까 네네. DM으로 주시면 제가 답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정 모르시겠으면 저희 해밀 네. 도서관 쪽으로 연락 네, 주시면 그쪽으로 주셔도 돼요. 연결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좀 전환해 볼까요? 최근에는 앨범도 발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제 디지털 싱글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날짜를 정말 잘 선택하셨네요. 아니, 그게 사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유통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밀린 걸 처리하다 보니까 제 날짜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본인이 하셨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너무 솔직하시다. 어떻게 보면 또 잘 밀린 거예요. 네, 날짜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워. 그러니까 너무 약간 감사합니다, 유통사. 성탄절의 선물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네요. 저는 딱 그때 딱 발매가 돼서, 진짜 내 오히려 제가 발매했는데 제 선물 같더라고요. 저에게 준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서 좋았어요. 가수신데
언제부터 가수에 대한 꿈이 있으셨는지도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부터 가수의 꿈은 아니었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력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전 되게 활달하고 무대에 서서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면서 춤 동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했죠. 내가 무대 서는 건 좋아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노래, 이제 가수의 꿈을 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네. 그렇다면 그 준비 과정이 음. 굉장히 앨범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는지 음.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 본 거여서 스튜디오 이렇게 예약까지, 그리고 뭐, 그, 자켓 촬영, 유통사,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저 개인으로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네네네. 처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 중에 이제 앨범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네. 그렇게 조금,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그렇구나. 예, 하게 됐죠. 그럼 제일 힘들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건 일단 그 앨범을 내는 네. 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제가 원래는 보컬리스트였다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하다 보니까 네. 제 곡을 제가 처음 써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냈을 때 너무 반응이 안 네. 좋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내도 될까?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좀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제 성격 자체가. 그래서 네. 걱정을 했는데 음. 그 마음과 싸우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 이제 앨범 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네네. 마음을 냈냐 그랬더니 다들 이제 하는 말씀이 뭐 처음부터 기획사나 아니면 좋은 기회가 돼서 퀄리티를 좋게 내면 좋지만 네.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는 거다 보니 퀄리티는 점점 더 나아지는 거다. 어차피 음악도 내가 지금만 잠깐 할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너 앨범 내면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많지 않다. 듣는 사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유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거에 좀 힘을 얻어. 앨범 딱 냈는데 역시나 이제 다 제 지인분들만 들으니까 좋다. 좋다. 너무 네. 좋다. 이렇게 네. 됐던.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느끼지? 근데 뭐 이것도 이제 과정이니까요. 점점 그쵸.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앨범을 힘들게 냈어요.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겠죠. 네.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제목은요. Special Life라는 제목이에요. 특별한 인생, 뭐 그런 거죠. 저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제가 이제 거리에 이렇게 케인을 쫙 피고 걸으면 사람들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시선에 되게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약간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걷는 방식이 그저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특별해서 쳐다보는 시선들이니까 이제 그 시선을 즐기자. 당당하게 즐기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딱 그래서 인식 개선과 너무 잘 맞아서 강의할 브라보 때 마이 라이프는 약간 경쟁 구도가 약간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럼 소개해주신 노래 한 곡 여기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부분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나가기를 지나갈 때 내게 뿌려지는 시선 이젠 아무렇지 않아 Oh look at me 어느 순간 나도 즐겨 나도 알아 내가 special gir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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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ake up 너의 생각을 wake up 잠든 마음을 wake up 같은 시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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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hange up 마음을 열어서 change up 나와 말을
와. 네, 감사합니다. 같은 분이신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이요. 네. 네. 혹시 뭐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질문 말고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해밀톡톡 맞나요? 해밀점 톡톡. 톡톡. 해밀점 톡톡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인데요.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정의예요. 이 말처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재능을 보시고 일자리로 그렇게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해밀점 튜브 말고도 루미에르님, 이가희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 모든 시청자분들이 루미에르님의 곡을 한 번씩만 들어주셔도 큰 힘이 되겠죠? 에휴, 정말. 저는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해밀점 톡톡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가수랑 장애인식 개선 강사의 공통점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무대 서는 것과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진짜 카메라 앞에 무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대도 쓸 수 있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 여기 진행하신 세 분이 너무 즐겁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진행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놀러와 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항상 불러주세요. 제가 곡 나올 때마다 올게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왠지 네. 뵙고 봐도 또 보고 싶은 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목소리 이가희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래면 노래, 이야기면 이야기, 만능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가희님, 루미에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캐스트 댓글, 해밀도서관 유튜브 댓글, 센스월드 댓글,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 네이버.com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해밀점 튜브를 시청하셨던 소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유튜브 댓글 저희가 잘 보고 있고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욘디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